과학과 인문학의 만남의 하나로 이 명작의 조건과 장인 정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명작이 수없이 많은 것 같지만은 명작이 아무 때나 만들어지진 않았습니다. 우리가 명작이라고 이야기되는 것을 보면은 최고의 정성, 최고의 기술, 최고의 재력을 투입하지 않고 명작이 나온 적은 없습니다. 동서고금 다 마찬가지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에서 명작다운 명작 처음으로 보게 되는 것은 삼국이 고대 국가 체제로 들어가는 고분 시대에 아마 금관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고, 그것이 불교 미술로 넘어가면서 또 다른 명작을 우리들이 만나게 됩니다. 명작이 갖고 있는 중요한 그 특징의 하나가 이 현재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 갖고 있다 하더라도, 쓴다 하더라도 하등 이상하지 않은 그러한 명작을 만나게 되는데, 지금 이게 목걸이가 신라 고분에서 나왔다니까 고분이지, 뭐 명품 브랜드 브로셔에서 찍었다고 해도 똑같이 보일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황남대총에서 그 고분 발굴을 했더니 엄청난 유물이 나왔습니다. 38,000점의 유물이 나왔어요. 물론 금관도 나왔고요. 작년에 37년 만에 처음으로 황남대총 고분 전체를 다 공개한다고 전시를 했는데, 장소 경주에 있는 기획전시실이 좁아서 80%뿐이 못했어요. 근데 제가 신문에 보니까 58,000점을 다 공개한다고, 그래서 내가 38,000점으로 아는데 2만 점이 어디서 났나 그 경주박물관장한테 물어봤더니, 이 황남대총에서는 여러 가지 유물 나온 중에 흉식이라고 가슴걸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목도리처럼 이렇게 가슴에다 걸고 목도리처럼 탁 돌린 거가 있는데, 이게 구슬이 다 깨져서 씌웠더니 2만 점이 돼가지고 이제는 58,000점으로 얘기를 하고 있답니다. 어찌됐든 간에 황금의 나라 신라의 황금을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거는 이 마리칸 시절의 명품들이 그 당시 최고의 정성, 최고의 기술, 최고의 재력, 심지어는 수입 상품까지 동원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고, 여기에는 터키석이 들어가 있는 금팔찌까지 나오게 됩니다. 익산 미륵사 탑이 다 없어지고 6층 저렇게만 남았어요. 1920년 일제강점기에 뒤에 시멘트로 보강을 해가지고 피레침을 세워서 보존해 왔는데, 저게 100년이 되니까 이 시멘트가 떨어져 나가기 시작을 해서 저걸 철거할 수뿐이 없게 돼 버렸습니다. 이 기회에 저 속에 있는 백제 무왕이 전설이 들어있는 여기에 사리함이 졸작이 들어갈 리가 없으니까 발견할 수 있을 때까지 파들어갔습니다. 다 드러냈어요. 잡석을 3D로 촬영해 가면서. 그랬더니 거기에서 이와 같은 그 사리함이 나왔습니다. 엄청나게 화려한 사리함이 나와요. 이 백제의 공예는 엄청나게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냥 사리함이라고 하니까 박물관에서 봐도 그런가 보다, 금관에 대해서는 존경심을 가지면서 사리함에 대해서는 별로 존경심을 안 받는데, 그거는 한 시대의 명작이 탄생하는 과정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익산 미륵사에서 나온 왕궁리 5층 탑의 사리함이 지금은 다 백제 걸로 얘기되는데 이와 같이 아름답습니다. 이게 백제의 이미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백제 700년의 역사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이미지
말 안 해도 내가 잘 알죠. 계백장군 의자왕 삼천궁녀 낙화암, 이게 아마 백제의 이미지일 거예요. 700년을 이끌어간 고대 왕조의 아름다웠던 부분으로 기억을 하는 게 아니고 멸망할 때의 한 순간을 가지고 백제를 기억하게 만드는 그런 문화의식이 과연 이 문화민족으로서 역사를 대하는 태도인가 반성해 볼 필요가 있죠. 이 백제가 왜 그렇게 공예가 뛰어났는가? 백제는 장인이 존중되던 나라입니다. 엄청나게 존중됐습니다. 무령왕릉에서 나온 은잔 옆에 왕비의 은팔찌인데 이 은팔찌는 다리가 만들었다는 공예가 사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리, 아비지, 아사달, 공예가 이름도 알죠. 공부, 식용 잘하면 경학박사라고 그랬지만은 이 기와장 잘 만들면 와박사라고 그랬습니다. 종 잘 만들면 주종박사, 주종대박사, 주종차박사, 다 엔지니어에게 박사 칭호를 붙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제의 공예는 신라로, 일본으로 그렇게 퍼져나갔던 겁니다. 장인 정신에 대해서 얘기한다면은 장인 정신의 외형적 특징은 디테일이 아름답다는 겁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한다는 건 거의 장인의 본능이기 때문에 20세기 건축가 미스 반데로에게 명작이 뭐냐고 물었더니 한마디로 God is in the details 그랬어요. 신은 디테일 안에 있다고. 디테일이 아름답지 않은 명작은 없습니다. 불국사에 가면은 연화교라고 하는 다리가 있습니다. 그냥 다리 만들어 놓고 이름을 연화교로 짓지 않았습니다. 계단으로 올라가는 게 연꽃받침으로 돼 있어요. 극락세계에는 연꽃으로 표현하니까 극락전으로 올라가는 길은 연꽃을 밟고 올라가게 돼 있어요. 대웅전으로 들어가는 계단 옆에는 소맷돌이 있는데 그 소맷돌은 소매자락처럼 되어 있습니다. 디테일이 아름답지 않은 명작은 없고 불국사가 그냥 겉보기에도 아름답지만은 들여다보면 볼수록 아름다운 것이 이런 디테일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려불화가 당대부터 원나라 때부터 섬세하고 화려하기 이를 데 없다고 그러는데 이 수월관음도의 옷자락을 보면 손이 있고 버부이가 있고 흰 사라가 걸쳐 있는데 관세음보살의 살까지 다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 학생들 얘기대로 시스루 패션 나온 거예요. 고려 사람들이 팔만대장경 만든 사람들인데 이게 법화경 보탑도 몽고하고 항쟁할 때 팔만대장경 만들 때 한쪽에서 만들었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금으로 7층 탑을 그렸는데 그린 게 아니고 이 디테일을 보면은 법화경 7권의 컨텍스트를 다 쓴 거예요. 저기에서부터 이게 전부 글씨로 읽어가면 7권의 내용이에요. 저런 디테일을 갖고 있으니까 감동이죠. 장인적 수련과 연찬에 대해서는 중세에서 르네상스로 오는 길드 시스템의 아틀리에와 워크숍 시스템입니다. 어프렌티스로 철저한 도제적 훈련을 받고 저니맨이 대해서 활동하다가 그 다음에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 마스터 자격을 가진 자만이 아틀리에와 워크숍을 가질 수 있었어요. 7년이고 10년이고 해서 작품을 갖고 와서 이제 됐다, 너 마스터 자격을 부여받은 그 작품을 사람들은 마스터피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그런 제도를 본 곳은 아는 게 없고 추사 김정희 선생이 추사체의 본질은 한마디로 개성으로서의 괴입니다. 괴상하게 생겼어요. 이 이론할 때 이자를 여긴 이렇게 뭉툭하고 이래요. 개자를 썼는데 여긴 두껍고 얇아요. 그런데 이분이 쓰면 멋있거든요. 우리가 쓰면 이상한데 이게 글씨의 묘를 참으로 깨달은 서예가란 빨간색으로 법도를 떠나지 않으면서 또한 법도에 구속받지 않는 법이다. 이게 사람을 아주 어렵게 만들고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하려면 할 수 있겠는데 법도를 떠나지 않으면서 또한 법도에 구속받지 않는 법이다. 그 비결은 추사는 이꼬 출신에 있다고 그랬어요. 고전으로 들어가서 사골로 나오려는 거죠. 추사의 장인 정신은 나는 팔뚝 아래 308개의 비문을 외웠다. 70평생의 벼루
10개를 밑창을 냈고 붓을 일천자루로 몽당 붓을 만들었다. 그래서 초이선사가 차를 보내줘서 명선이라는 작품을 백석신군비 뜻으로 했는데 옆에 있는 백석신군비는 이렇게 생긴 건데 추사가 쓰면 이와 같은 새로운 작품으로 나온 겁니다. 법도를 지키면서 또한 법도에 구속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산 정약용의 제자가 추사에게 와서 당호 하나 지어달라고 그랬더니 멋있게 졌어요. 너는 정약용 선생을 보배롭게 생각하는 삼방이라고 그래라. 그래가지고 보정삼방이라고 썼는데 걔네 집 뒷산이 조그매요. 그래서 산자를 이렇게 조그맣게 해버렸어요. 그게 능숙하게 법도를 떠나지 않으면서 법도에 구속받지 않는 비결이었어요. 그리고 흥선대원군이 난초를 배우러 추사에게 왔어요. 가르쳐주는데 추사가 이번엔 북청으로 귀양 갔어요. 갔다 와서 선생님 제 난초를 평해 주십시오 해서 저는 난초 그림을 가져왔을 때 옆에 있는 추사가 한 얘기가 대감의 난초가 이렇게 발전했을 줄은 몰랐습니다. 나에게 난초를 구하는 사람은 차라리 흥선대원군에게 받는 게 낫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무리 9,999%, 9,999분까지 이르렀다 해도 마지막 1분만은 원만하게 성취하기 어렵습니다. 이 마지막 1분은 웬만한 인력으로는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인력 바깥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겠죠. 요즘에 2% 부족하다고 그러죠. 추사는 0.0001% 부족하다고 더하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장인 정신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